얘기했다시피 김건희 씨의 발언이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도 많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시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었던 거죠. 이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싫어한 거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너무 싫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 때문에 돌아선 거라서 그러니까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부인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는 끊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해체, 뭐 없애고 막 이런 전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를 또 보여줬던 것도 야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좀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은? 민주당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국민들이 받았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 뚫고 갈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러한 논란이 안 좋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수치가 거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수치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이렇게 문제 이것이 문제를 하지 사실 이쪽에 있었던 분들이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은 없다. 네, 정권 교체를 원하고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율을 합치니까 이거는 그냥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됐어 그냥 안 보여. 그냥 정권 교체. 안철수야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가능성 높아. 그러니까 아예 김건희 씨 문제 별로. 아이 뭐 이재명 후보도 형수한테 욕설 했잖아. 뭐 서로 비슷해. 이쪽이 뭐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뒤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사건, 욕설 녹취 오늘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오늘 좀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하기로 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일부 이제 뭐 김건희 씨 팬카페가 갑자기 뭐 200명 회원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났다, 뭐 걸크러쉬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밈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터 이런 거 영화 포스터에 김건희 씨 사진 붙여가지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김건희 씨가 막 여장부 스타일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이? 그 만나보신 분들은 다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괄괄한 막 이런 본인 말로도 남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시는 게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뭘 영향을 미치고 이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활동 이제 해도 될까요? 해야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니아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환호하고 뭐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다. 근데 뭐 큰 지지율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윤석열 후보 참모라면 절대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녹화 중계를 하겠다. 녹화 중계. 무슨 말씀이세요? 김건희 여사께서는 어제 광주 양로원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라고 다음날 생방송은 안 되고?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아, 대중들하고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 같은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그때 못 말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 여론 및 지지 여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는 가운데서 뭔가 묘미를 뽑아내야지. 그럼 강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 전략을 보니까 그냥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막 치고 최대한 다른 논란거리를 안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김건희 씨의 발언을 감싸는 국민의힘의 태도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오디오랑 화면을 좀 꺼주시면 제가 솔직한 얘기를 잠깐 뭐 5초만이라도 삐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응방 씨 아까 이제 김 작가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사과를 이제 진중하게 해야 되고 본인이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가 잘못이냐 이런 태도는 정말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태도를 취하면은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옹호했던 민주당 분들하고 다르지 않아 보여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 민주당의 상당히 그 마음을 이제 다시 뺏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 어떻게 저런 잘못을 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옹호할 수 있을까.
상처를 받은 거죠. 야, 상식적이지 않구나. 180석 밀어줬더니 하는 일이 겨우 조국 전 장관 옹호하는 거냐? 윤미향 씨 옹호하는 거냐? 와, 그래가지고 다 고개를 돌려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야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예전에 민주당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서글퍼요. 서글프고 제가 만약에 김건희 씨를 옹호하면은요, 저는 평론가를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옛날에 그렇게 제가 조국 전 장관 부부 잘못됐다고 막 공격했는데 내가 우리 진영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네. 옹호한다라면은 저는 상식적이거나 제정신 가진 평론가가 아니죠. 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정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태도나 뭐 이준석 대표의 해명, 이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이슈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투나 이런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욕을 해도 이미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고칠 생각은 없는 상태로 보여지네요. 자, 오늘 산삼진 9구를 정치인에게 보내준다면 누구한테 보내서 힘을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보내서 힘내시라고. 내가 찍었는데 기력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큰 건 하나 하셨더라고요. 아니, 계속 저는 근데 논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홍 의원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내가 선대위에 합류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그중에 종로와 대구, 공천을 누구누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종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러니까 경선 드랍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그다음에 대구도 이제 본인 측근을 공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거 상황극으로 좀 해보면 네네. 이게 약간의 좀 서로 얘기한 것과 받아들이는 쪽이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는 이제 윤 후보, 저기 종로 같은 데는 최재형 원장 같은 그런 분 좀 공천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전략 공천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이인선이나 김재원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좀 그쪽에서 뭐 수석구청장 했던 아주 젊은 훌륭한 친구 있다. 이런 사람 한번 전략 공천 생각해 보시라. 이랬던 거죠. 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는 선생님 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에? 제가 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권영세 총장한테 전화했지. 네. 권영세 총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공천은 지금 사무총장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 대표가 나의 영역을 침범을 했다? 화딱지가 나니까 아침에 중진 의원답게 처신을 해라. 당원답게 처신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 말이 난 해프닝! 아니 궁금한 이거 진짜 해프닝? 궁금한 건데 해프닝? 아니 거미야 해프닝!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윤과 홍 중에 급한 사람은 윤 아니에요? 홍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만나서 아니에요? 별로 이제 이미 홍 대표가 20, 30대 남자 그럼 왜 만나? 한 팀이 되기 위한 명분. 그러니까요. 이미지. 그랬는데 어쩌다 그런 얘기 부적절한 얘기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권영세 총장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따로 만나서 선배님 이만저만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을 쉽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면서 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사이를 그렇게 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윤이 만날 때부터 이걸 기회를 잡아서 한번 망신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난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가장 복심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인가 하여튼 뭐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강한 톤으로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건 이제 후보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후보도 생각하고 달라진 거다. 후보도 생각을 해보니까 오씨 빡쳤다. 아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이 뭐지? 홍준표 의원도 그래서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그게 뭐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안 해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이걸 공개하냐? 내 말이. 라고 엄청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총장도 조금 터프하게 한 것 같아요. 본인도 화가 나고 그래서 터프하게 좀 거칠게 했던 것 같고 홍 대표님도 사실은 좀 부적절했죠. 네.
본인이 어쨌든 내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게 그동안에 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처가 비리를 내가 비호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국정 운영 능력 자질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람 챙기는 욕심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잘못한 일이고 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뭐 청년의 꿈에다 밝혔었죠. 페북에다가 자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해놓고 왜 대선 후보한테 공천을 왜 부탁해? 그러게요. 이율 배반 아니야, 이율 배반. 아니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후보도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는 공천에 관여를 안 하겠다. 일단 그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직접이라고 했죠, 직접. 간접적으로는 관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어야지.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말 이런 식으로 맥락을 보세요, 맥락. 얼렁뚱땅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지난주만 해도 그 윤핵관들 동아일보 이런 데 인터뷰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를 내려놓고 백의종군 한다면 그 보궐선거 논의 테이블에 끼워줄 수는 있다. 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윤 후보가 당무 정권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와서는 아 자기는 지방선거 공천 자기가 안 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니까 화가 나요. 직접 정확히 워딩을 써주세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그럼 관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그거 뭐예요? 뜻을 그거 말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건진법사를 직접과 보내거나 간접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를 보내거나 하겠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들의 측근이 들어가서 네. 본인의 뜻을 대행을 할 수 있다. 그게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아. 직접적은 직접이랑 큰 차이 없어 보이긴 아니, 한데. 정당은 책임 정치를 해야 돼요. 윤 후보가 내가 책임지고 그만해, 이제. 공천하겠다고 해야지. 알았다고. 아 그거 하려고 돈 받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윤 후보가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기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없다. 그거 완전 체면 깎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부탁한 것처럼 네. 됐잖아. 아니 그 네. 권영세 선본장이 아주 빠르게 대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최재형을 끌어들이면서 홍준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림을 만들어서 원팀은 이대로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고 20, 윤석열 후보가. 30대의 커뮤니티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인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인들의 뜻과 여러 가지 견해, 원하는 것, 정책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커뮤니티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랑 홍 대표랑도 뭐 그렇게 썩 가까운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있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 만들자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홍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아요. 그 홍 의원님은 참 굉장히 악수를 둔 것 같네요. 아 이번엔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저도 진짜 좀. 그리고 그래서 산산진 구구를 홍 대표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삼선진 구구의 주인공.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아까 인터뷰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하지 않은 매체가 굉장히 많다. 청결해. 그중에 대표적인 한겨레.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야당 반장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인터뷰 요청 안 했냐. 당연히 했다. 언제부터 했냐. 지난 8월부터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아직까지 인터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빌어서 윤석열 후보님 보고 계시다면 안 돼,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드럼통과. 저희 한겨레 무서운 매체 아닙니다. 꼭 인터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안 할까요? 이거 짤로 해주세요. 이거 전체적인 방송 다 보시면 안 돼, 윤석열 후보. 무서운 매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너 여기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지로 전제를 깔아버리시네. 아 무섭네. 저희 무서운 매체 아닙니다. 네. 이게 또 국민의힘의 맞불 작전이 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되자마자 바로 그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160분짜리인가요? 160분짜리 녹취록이랑 녹음 파일을 싹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 저기는 7시간인데 여기 160분 하니까 뭐 이렇게 형수 욕설이 훨씬 더 분량이 많은 것 같아. 7, 훨씬 많은데 7시간이. 아니 근데 이건 그냥 7 단수 숫자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160분이니까 160분. 얼마나? 혹시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녹음 파일? 안 들어갔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 건 많이 들었죠. 근데 진짜 이건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안 미치죠. 안 미친다.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파일이 돌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재명 파일이 돌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겠나?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김건희 께 돌아도 김건희 건 안 떨어진다. 그냥 각자의 진영의 확증을 강화해 줄 뿐이지. 네. 아,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난 오늘부로 지지자 철회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른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무능력하다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돼요. 이재명은 알고 보면 능력이 없다. 요게 논리적으로 입증되고 과거 역사와 엮여서 입증이 딱 되면 그걸로는 지지율이 빠질 사람들이 있지만 네.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인성이 훌륭해서 지지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빠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봐도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라고 했을 때 능력면을 봤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는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물어보면 69%가 정권 교체라고 답을 하죠. 맞아요. 그 말고 비율이 훨씬 능력 이런 건 4% 정도 나오죠 보통. 네. 너무 낮더라고요. 그건 정권 진짜. 교체라는 여론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이상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경제를 누가 잘할 거냐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10% 넘게 이겼는데 그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능력과 또 투표는 다른 거니까. 네. 그 선거는 뭐 우리 김 작자님 더 잘 아시지만 구도 싸움이잖아요. 구도가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 안 하고 정책 발표 계속 잘해 왔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는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할 것 같다. 저 좀 예를 들어서 여가부 해체를 하나 보자고. 여가부 해체라는 것이 적절치 않은 구호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 젠더 간의 갈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뉴트럴하게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그 한마디의 주장을 통해서 윤석열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깨려는 사람이로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여성가족부 해체뿐만 아니라 그 뭐 북한은 주적 뭐 여러 가지 발언들 쭉 나오는데 이 발언들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갈 것이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그 갈등을 해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후보가 밝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또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갖고 있던 강점은 누구보다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구질서를 해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런 이미지를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박스권에 탈출 못하는 이유가 좀 가까운 데서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4%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1%가 지금 이재명 후보랑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도 아이 그래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부분이 있어라고 지지하는 분이 있는데 좋아요. 그럼 반이라도 그러면은 대략 5, 6%라도 지금 진영에 있는 분들 마음을 하나로 못 얻잖아요. 그래 지금 되게 막 난리 났잖아요. 게시판에는 계속 사퇴하라고 그러고 후보 자격심사 뭐 고소고발 들어갔고 뭐 친문 문바들은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윤석열 지지한다 이러고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영이 분열되는 징조가 민주당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계셨던 분을 한번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앙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왜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부족하지?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진짜 몸 바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지 않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기에 민주당 내부의 그런 아까 장교님이 지적했던 그런 좀 움직임, 갈라지는 움직임 이런 것들 좀 보이세요? 갈라진다고까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지자 그룹이 엄전하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본인의 이념이 보수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분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그런 비중은 근데 네. 전체에서 또 보수가 한 30이니까 30에 20, 한 6% 정도는 그렇게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그런 측면이 있지만
원래 길로 돌아오면 그런 지지자들이 마음을 못 주고 있고 굉장히 낙심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주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가다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다 보니까 돌아서 윤석열을 만난 거야 이제. 반공 후보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실제로 윤석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요? 윤석열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니들이 그런다고 설마 윤석열한테 가겠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분들에게 더 겸손하게 하고 네. 사과하고 달래고 하는 제스처를 자꾸 취하는 게 야 니네 왜 우리 안 찍어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오죽 못났으면 당신이 나를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자꾸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후보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중도층들이 보기엔 아 이재명이 진짜 이기려고 하네. 절박하네. 이런 인식을 좀 만들어낼 거라고 봐서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좀 태도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럴 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수 욕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과거에 저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미 형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형수와 조카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본인이 보이려면 그 형수랑 조카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그들의 용서부터 먼저 받으면 야 이재명 후보가 진짜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반성하는구나. 네.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믿을 텐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사실 진정성이 네. 안 느껴진다. 아니 생각해봐요. 같이 형수랑 조카랑 그 이재명 후보 부부랑 같이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부둥켜 울고 용서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진정성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우울한 얼굴 신나게 얘기하지? 아 근데 삼산진 구구를 먹어서 그래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 음성 파일을 들어오면 그렇게 과연 봉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했다고 좀, 네, 하더라도 너무 갈라져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 녹취록이 지지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들이 이재명 후보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는. 들으면은 진짜 이거는 막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해야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능력 외에는 이재명을 건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 그리고 그가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면서 해왔던 추진력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그런 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어머니랑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어머님이 고통받으시는 상황에서 이제 아들로서 격분해서 이제 싸웠던 측면들이 있고 이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위인전 같아서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 해보면 이분이 어쨌거나 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가서 23살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네. 15로 일했던 곳이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시민들을 위한 길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가거든요. 보통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판사가 돼서 세법 전문을 해서 떼돈을 버는 이런 트랙으로 가는 게 가난에 치를 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코스인데 이분은 조영래 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고 조영래 변호사가 얼마나 이뻐했으면 500만 원 보증금을 구해줘서 성남에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도 거기에다 이제 자기가 그 시민들을 위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그냥 뭐 의뢰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거기서 쭉 지낸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야, 난 10년 있다 출마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설 자체가 글쎄요 저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파밍.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